미국 어느 사립고등학교 미국인 여학생 한 명이 한국 학생을 향해 그런 냄새나는 음식은 당장 치우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데요. 주변 학생들은 그 모습을 보고 경악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그 말을 들은 한국 학생은 주변을 살펴보더니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마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산타모니카에 살고 있는 대학생 미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메리칸 항공의 파일럿으로 근무하고 계시며 다양한 나라를 비행하고 계세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는 전 세계 다양한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저는 아버지가 말하는 나라들이 제가 살고 있는 미국과는 너무 달라서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졸라 초등학교 때부터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종종 따라다니며 세계 곳곳을 여행하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다양한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각국의 독특한 문화를 체험하게 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죠. 전 세계 다양한 나라들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문화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미국과는 다른 풍경과 사람들, 그들의 생활 방식을 보면서 놀라움과 즐거움을 느꼈어요. 특히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을 다니면서 미국과는 전혀 다른 깊은 역사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죠. 오랜 세월을 견뎌온 건축물과 문화유산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가슴 깊이 감동을 받았어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많았죠. 그렇게 몇 년 동안은 아버지를 따라 유럽 국가들 위주로 여행을 하다가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아시아에 있는 중국으로 비행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시아 국가는 처음이라 저도 무조건 가고 싶었고 어머니도 아시아 국가는 처음이라 우리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중국 상하이라는 도시에서 내렸어요. 중국은 아시아의 강대국이자 부유한 나라이며 특히 상하이는 중국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 중 하나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이고 현대화된 도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멋질지 기대가 되었죠. 공항에 첫 발을 내딛던 순간 멋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공항에 쓰레기가 많아서 조금 실망했어요. 파일럿인 아빠와 달리 엄마와 저는 긴 입국 수속줄을 기다려서 겨우 입국을 마칠 수 있었고 오랜 기다림에 화장실이 급해서 가까운 공중화장실로 달려갔죠. 처음 본 공항의 공중화장실은 정말 끔찍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을 정도인데 화장실에 들어간 순간 온갖 찌린내가 진동을 했고 화장실은 8칸이 있었는데 그중 4칸은 공사 중이어서 엄마와 저는 깊숙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라 문을 닫아버렸어요. 변기에는 물을 내리지 않아서 변이 가득 있었죠. 그 다음 칸을 가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2칸은 변기에 변은 없었지만 소변 자국과 발자국이 변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너무 급한 나머지 대충 변기를 닦은 후 볼일을 보려고 하는데 문고리마저 고장이 나 있었어요. 문고리를 부여잡고 겨우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옷에 화장실 악취가 이미 배어서 찌린 냄새가 진동을 했죠. 엄마와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주는 첫 인상에 깊은 실망을 하고 말았어요. 중국의 첫 인상이 너무 안 좋아서 첫날부터 중국을 관광하고 싶다는 생각이 싹 사라졌지만 멀리까지 왔으니 한번 둘러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엄마와 함께 가까운 재래시장을 방문했어요. 처음 방문한 재래시장은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각양각색의 물건들이 넘쳐났고 신기한 물건들로 가득한 시장은 우리의 눈을 반짝이게 만들었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건어물도 팔고 있었고 중국의 전통적인 공예품이나 전통의상도 팔고 있었어요. 이것저것 구경하며 시장을 거닐며 신기한 중국의 물건들을 구경했어요. 그렇게 즐겁게 시장 안쪽으로 걸어갔는데 어디선가 엄청난 악취가 풍기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심해지는 악취에 엄마와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고 결국 코를 막으면서 냄새의 원인을 찾아 나섰죠. 그러다가 우리가 발견한 것은 취두부라는 음식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맡아보는 충격적인 냄새에 어떻게 저런 고약한 냄새가 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신기했지만 중국인들은 취두부라는 음식을 일회용 접시에 담아서 정말 맛있게 길거리에서 먹고 있었어요. 문제는 먹고 난 뒤 그 접시를 아무데나 버리고 있었고
그 결과 취두부의 악취가 온 길거리에서 진동을 하게 된 것이었죠. 견뎌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엄마와 저는 최대한 빠르게 취두부를 판매하고 있는 골목길을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다른 음식들을 꼬치에 끼워서 팔고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소세지나 닭구이, 소고기구이 등일 것이라 생각하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치다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제가 본 건 커다란 벌레들이 꼬치에 꽂혀 있었고 심지어 살아서 꿈틀거리는 벌레도 있었어요. 너무 징그러워서 저도 모르게 눈물까지 흘리며 엄마를 쳐다봤는데 엄마도 저와 같은 느낌을 받았는지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속이 메스껍다고 하시며 빨리 시장을 벗어나자고 하셨죠. 엄마와 저는 시장을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 가장 먼저 보이는 골목으로 황급히 들어갔어요. 시장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에 잠시 한숨 돌리고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시장에서 받은 충격보다 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골목길에서는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변을 누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용변을 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엄마와 저는 충격을 받은 채 얼어붙었고 황급히 호텔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중국 시장에서 충격에 우리는 중국에 머무르는 동안 더 이상 호텔 밖에 나가지 않았고 아버지의 체류 일정이 끝나자마자 급히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이후로 엄마와 저는 아시아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아시아 지역 중 한국이란 나라와 일본이란 나라의 노선을 비행하셨지만 엄마와 저는 끝내 따라가지 않았어요. 제 첫 아시아에 대한 기억은 악몽이었고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악몽은 서서히 잊혀져 갔어요. 몇 년 후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아이패드가 유행이었는데 저도 아이패드를 가지고 싶은 마음에 부모님께 아이패드를 사달라고 졸랐지만 엄마는 학생에게 비싼 아이패드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며 사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패드가 너무나도 가지고 싶어서 어떻게든 아이패드를 가지고 싶은 마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장소는 패스트푸드점이었고 첫 아르바이트라 많이 떨렸지만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것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스스로 돈을 벌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기까지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날은 하필 다른 날보다 알바생이 한 명 적은 날이었어요. 원래 저희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 3명과 주문을 받는 사람 2명, 총 5명이 함께 일을 하는데 주문받는 직원 1명이 일이 생겨서 못 나온다고 했어요. 저는 원래 주방에서 일을 도왔는데 그날 하루만 주문받는 직원을 도와주게 되었죠. 인원이 부족했지만 다들 서로 도와가면서 일해서 조금 힘들긴 해도 문제없이 주문을 받고 있었어요. 빨리 마감 시간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십 명의 중국인 단체가 들어왔어요. 그 중국인들은 너무 시끄러웠고 어설픈 영어를 사용하며 엄청난 양의 음식을 주문했어요.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주방을 왔다 갔다 하며 바쁘게 일해야 했죠. 최선을 다해 음식을 만들며 뛰어다니는데 그런 제 모습을 보고도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음식이 늦게 나온다며 소리를 질렀고 심지어 반쯤 먹은 음식을 가져와서는 주문한 음식이 아니라며 소리치고 항의를 했어요. 그중 일부는 저에게 음식을 던지기까지 했어요. 예전에 경험한 중국 여행이 떠오르면서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역겨움과 불쾌감을 느꼈지만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죠. 중국인 관광객이 음식을 던졌을 때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기분이 나빴지만 돈을 받고 하는 일인 만큼 눈물을 삼키며 끝까지 일을 마쳐야 했죠.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중국인 단체가 떠났을 때는 모두가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모두 중국인은 정말 무례하다면서 한참을 얘기하다 마감을 하기 위해 정리를 하려고 테이블 쪽으로 갔는데 저도 모르게 욕이 나오고 말았어요. 중국인들이 머물다간 자리는 바닥에 쓰레기가 가득했고 먹다 남은 감자튀김과 햄버거, 심지어 엎어진 음료수까지 그대로 놓은 채 나가버렸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대체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짓을 한 건지 화장실 변기에는 온갖 소변들이 가득 묻어 있고 화장실 바닥에
소변과 대변까지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충격을 받고 말았죠. 특히 저는 예전에 중국 골목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중국인들 모습이 떠올라서 충격이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아시아 사람만 보면 중국인일까봐 손발이 떨려서 결국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도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토록 가지고 싶던 아이패드는 살 수 없었고 그 이후로 중국인이라면 끔찍하게 반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심지어 중국인과 비슷하게 생긴 아시아 사람도 싫어하게 되었죠. 그런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엄마가 옆집에 저와 동갑인 친구가 새로 이사 왔다고 하셨는데 그 친구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왔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한국은 중국 옆에 있는 나라고 새로 이사 온 친구가 아시아 사람이라는 말에 저는 우울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짐했어요. 마주쳐도 절대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않아야겠다고 말이죠. 이사 온 후 한국인 친구를 길에서 몇 번 마주쳤는데 한국인 친구는 웃으며 반갑게 저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못 본 척 고개를 휙 돌리며 무시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왔고 하필 같은 반으로 오게 되었죠. 그땐 정말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고 저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정화였는데 정화는 전학 온 첫날 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서 못 본 척 외면했어요. 저 말고 다른 친구들은 아시아에서 온 정화가 신기했는지 쉬는 시간에 정화에게 가서 정화가 온 한국이란 나라와 정화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사실 친구들이 정화한테 관심 있어 하는 모습이 꼴도 보기 싫었지만 꾹 참았죠. 하지만 결국 점심시간에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우리 학교는 급식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그 맛과 질이 정말 최악이에요. 말라비틀어진 감자튀김, 눅눅한 닭고기, 딱딱한 빵 등이 항상 나왔죠. 학생들은 급식이 너무 부실해서 항의도 많이 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고 보통 샌드위치를 점심으로 많이 가져와서 강의실에서 도시락을 3, 3, 5, 5 둘러앉아 함께 먹어요. 정화는 전학 온 첫날부터 여러 가지 반찬들이 가득 담긴 도시락을 가져왔고 친구들은 정화의 도시락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처음 보는 한국 음식이 어떨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정화가 도시락통을 열자마자 풍기는 김치 냄새에 끔찍했던 취두부와 벌레꼬치가 생각이 났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정화에게 다가갔어요. 김치 냄새가 고약한데 너는 배려심이 없는 것 같아. 제발 그런 끔찍한 음식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다들 경악하면서 저를 바라보았고 정화도 저를 바라보더니 미안하다고 말하며 도시락을 덮었어요. 몇몇 친구들은 제가 너무 심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마음이 계속 불편했지만 누가 냄새나는 음식을 가져오래 라고 생각하며 애써 제가 한 못된 행동을 합리화했어요. 제가 소리친 이후 정화는 도시락을 계속해서 싸왔지만 김치는 싸오지 않았죠. 정화의 도시락을 싫어하는 저와 달리 친구들은 정화가 싸온 도시락 반찬을 보고 신기해하고 정화의 반찬을 먹어보면서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다면서 칭찬을 했어요. 많은 아이들이 정화의 도시락을 좋아해서 저도 사실 어떤 음식들을 싸오는지 어떤 맛일지 궁금했지만 애써 모르는 척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화가 싸온 반찬 중 감자볶음이라는 음식이 친구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어요. 모두들 감자는 튀김만 봤기 때문에 어떻게 감자로 그런 요리를 만들 수 있는지, 진짜 감자로 만든 음식이 맞는지 웅성웅성 되면서 신기해하고 있었죠. 반에 있는 모든 친구가 한국 음식은 정말 대단하다면서 칭찬을 해서 저도 그 음식이 궁금했지만 아는 척하기엔 자존심이 상해서 멀리서만 지켜봤고 감자볶음을 맛본 친구들은 감자에서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 있냐면서 감탄했어요. 정화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 명이 먹을 수 있게 감자볶음이란 음식을 계속해서 싸왔지만 저는 끝까지 먹어보지 않았고 대체 감자볶음이 뭐라고 이렇게 난리인 건지 못마땅했어요. 그런데 저와는 다르게 엄마는 옆집 정화의 엄마와 잘 지내는 듯해 보였어요. 중국에서 본 끔찍한 음식들이 기억나지 않는지 가끔 옆집에서 한국 음식을 받아오기도 하고 한식으로 아침 식사를 차려주기도 했죠. 아버지는 한식을 먹으면
속이 든든하고 건강해지는 것 같다면서 좋아하셨지만 저는 절대 한국 음식은 먹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 혼자서 팬케이크나 샌드위치로 아침을 먹었어요. 그렇게 한국 음식을 계속해서 거부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칭찬하는 감자볶음은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했어요. 도저히 궁금함을 참을 수가 없어서 한번 먹어보기로 결심했어요. 다들 자고 있는 늦은 저녁에 몰래 주방에 내려가서 엄마가 옆집에서 받아온 감자볶음을 꺼내들어서 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단 건지 살펴보았죠. 감자볶음을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는데 신선한 양파와 당근이 곁들여서 색감이 화려했고 고소한 향기가 가득해서 감자튀김보다 훨씬 맛있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감자볶음을 집어 먹었고 한 입 먹어본 순간 감자의 고소함과 양파, 당근의 달콤한 맛이 어우러져 내가 알던 감자로 만든 음식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어떻게 감자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 신기했고 감자볶음을 맛본 이후에는 다른 한국 음식들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저녁에 부모님이 주무실 때쯤 주방에 몰래 내려가서 옆집에서 가져온 한국 음식들을 몰래 먹기 시작했어요. 맛보는 음식마다 너무 놀라운 맛에 감탄을 했지만 엄마한테는 자존심이 상해서 안 먹은 척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화내에서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음식이라면서 갈비찜이라는 음식을 냄비에 한가득 우리 집에 가져다 주었어요. 달달한 양념의 냄새가 제 코끝을 찌르며 입에 침이 고였지만 저는 열심히 외면하려고 노력했죠. 그리고는 저녁에 부모님이 주무시면 몰래 내려가서 먹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엄마와 아빠는 갈비찜이 정말 맛있었는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셨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한국 음식을 정말 싫어하는 줄 알고 먹어보라고 권유도 안 하고 저에게는 피자를 주셨어요. 피자를 먹으면서 괜히 눈물이 날 정도로 서운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도 옆집에서 종종 한국 음식을 가져왔는데 먹어보고 싶다는 말을 하기엔 그동안 한국 음식만 보면 너무 싫다고 화를 냈던 생각이 나서 먹고 싶다는 말을 하기가 너무 창피했어요. 옆집 정화의 엄마는 종종 한국 음식을 먹어보라고 가져다 주셨는데 그때마다 저는 늦은 시간 몰래 주방에 내려가 한국 음식을 먹었어요. 하지만 제 행동은 얼마 안 가서 엄마께 들키고 말았어요. 엄마는 반찬이 계속 사라지는 기분이 들어서 이상해하셨고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주방으로 달려나왔는데 불을 끄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몰래 먹고 있는 저와 딱 마주쳐버리게 되었죠. 저를 보는 엄마의 황당한 표정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부끄러워요. 그 이후로는 저도 옆집에서 주는 한식을 같이 먹게 되었고 놀라운 한식의 맛에 푹 빠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정화 옆에는 가지도 않았고 모르는 척 했어요. 정화가 저를 보면서 반갑게 웃을 때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 정화가 도시락을 열 때면 오늘은 어떤 음식일까? 혹시 우리 집에도 가져다 주지 않을까? 두근거리는 마음은 가득했지만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도저히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제게 말했어요. 이번에 아빠가 비행 가시는데 오랜만에 같이 가서 여행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라 학교에 빠질 수 없으니 엄마만 다녀오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옆집의 정화 엄마께도 미리 얘기해 놓았으니 가끔 옆집에서 밥을 먹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화에게 함부로 한 말이 떠오르며 정화네 집을 방문하지 못했고 냉장고에 있는 팬케이크와 딱딱한 빵으로 식사를 대신했어요. 자꾸만 옆집에서 주던 한식이 생각났고 저녁만 되면 우리 집까지 맛있는 냄새가 풍겨와서 저도 모르게 무슨 음식을 만들지 궁금해서 정화네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정화네 집을 기웃거리는데 하필 시장을 보고 돌아오는 정화의 엄마와 딱 마주치게 되고 말았어요. 저는 얼른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정화 엄마는 웃으시며 간식을 먹고 가라며 저를 초대하셨어요. 저는 우물쭈물 대답도 못하고 서 있었는데 정화 엄마께서는 제 손을 잡고 집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러고는 정화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면서 떡볶이를 만들어주셨죠. 떡볶이를 큰 접시에 가득 떨어주시면서 최대한 맵지 않게 만들었는데 혹시 매우면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본 떡볶이는 매콤달콤한 냄새가 제 코를 자극했고 빨간색이라 혹시 맵지 않을까 조금 걱정했지만
이미 한식에 푹 빠진 저는 정화가 좋아한다는 떡볶이의 맛이 궁금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바로 맛을 보았죠. 처음 먹어보는 떡볶이의 맛은 놀라웠어요. 떡은 쫄깃쫄깃하면서 달콤하고 감칠맛이 가득하고 고추장이나 고춧가루가 톡 쏘는 매운맛이 입안을 가득 채워주면서도 달콤한 맛이 조화를 이루었죠. 한 입 베어 먹을 때마다 즐거움이 가득해서 저도 모르게 금세 한 접시를 비우고 말았어요. 정화 엄마께서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더 먹을래? 라고 물어보셨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마침 정화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정화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화들짝 놀랐고 정화의 얼굴을 똑바로 보기 힘들어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푹 숙였는데 정화는 환하게 웃으면서 제게 인사를 했어요. 저는 정화에게 했던 행동이 떠올라서 얼굴뿐 아니라 귀까지 화끈거렸지만 정화는 아무렇지 않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떡볶이인데 맛있지? 라고 친근하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저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응이라고 대답하고 정화와 함께 떡볶이를 먹었어요. 떡볶이를 먹은 후에도 정화의 어머니가 간식을 챙겨주신다며 혼자 있는 저를 부르셨고 부끄럽지만 정화네 집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계속해서 얻어먹었어요. 김밥, 파전, 닭볶음탕, 된장찌개, 잡채, 불고기 등 우리 집에 가져다 주었던 반찬들보다 훨씬 더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저는 한식이란 음식에 반해서 학교 끝나면 정화의 어머니가 부르지 않으셔도 매일 정화네 집을 방문했죠. 정화 엄마는 그런 저를 항상 반겨주었고 정화도 시르티 없이 저는 챙겨주었어요. 심지어 정화는 부모님이 안 계신 동안 제 도시락까지 챙겨주었고 저는 정화와 함께 도시락과 한국 음식들을 먹으며 대화를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죠. 친구들은 그런 저와 정화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와서 정화한테 사과하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저도 사실 정화한테 했던 무례한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았고 결국 정화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너에게 무례하게 대했는데 내가 밉지 않았는지. 정화는 제게 솔직히 밉기도 하고 많이 속상했었지만 저와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고 말해줬어요. 저는 정화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제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중국에서 경험했던 일과 패스트푸드점 사건을 말했고 제가 예전에 한 행동들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정화는 그런 경험이 있으면 본인도 저와 똑같이 행동했을 것 같다며 오히려 절 위로했고 무례했던 제 행동들을 용서해줬어요. 그 이후에 저와 정화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우리는 같이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이제 대학생이 되었어요. 대학교는 다른 학교로 가게 되었지만 정화와 저는 시간 날 때마다 만나고 있어요. 주말이면 정화네 집에 놀러가서 한국 음식들을 먹으며 한국에 대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답니다. 정화는 한국의 음식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유명한 가수들의 노래도 소개해주고 한국의 멋진 장소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보여줬어요. 정화가 보여주는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참 아름다운 나라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시아 국가에 선입견이 생겨 예전에 아버지를 따라 한국을 방문해보지 않은 것이 너무 후회가 되었어요. 지금은 정화랑 방학 때 한국 여행을 가려고 아르바이트를 다시 하며 돈을 모으고 있어요. 패스트푸드점에 악몽은 사실 아직도 남아있어서 지금은 정화와 함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답니다. 제 선입견으로 한국이란 나라를 미워했던 게 지금은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요. 지금은 한국이란 나라가 너무 멋진 나라라고 생각하고 꼭 한국에 방문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미아님의 사연 들어보았습니다. 미아님의 사연을 보면서 조금 섭섭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국이란 나라를 좋아하게 되셨다니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도 드네요. 정화님과 계속해서 좋은 우정 만드시고 앞으로 더 한국을 사랑해 주시길 바래요. 이번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